근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보석 허가 때문에 지금 너무 다들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거 왜 너무 답답하다. 법원이 너무 열흘이 아직 남았는데 네. 법원이 좀 너무 빨리 결정한 것 같은데요. 이게 판단이 어쨌든 지기현 판사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요소 중요한 순간마다 지기현 판사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기현 판사가 끝내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 또 남아 있는 것인지 이런 비판 여론 속에서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일도 지기현 판사가 해냈네요. 윤석열 풀어주고 김용현도 보석으로 예. 풀려나게 되는 예. 상황. 지기현 판사가 뒤에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고 검찰의 이런 대응, 뭐 심우정 총장이 있기 때문에 대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엄 관련돼서 내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와 있지만 한덕수 최상목 가담 의혹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CCTV를 통해서도 뭐 거짓말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특검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검찰 조사, 경찰 조사와 좀 다르게 뭔가 의혹들이 실질적으로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특수본은 네. 1차적으로 뭐 특별한 혐의가 인정된다 뭐 이런 발표는 없었고 또 아주 엄정하고 세게 수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네.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든지 또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다든지 네. 법에서 정해진 것들조차도 안 했거든요. 이렇게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 모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졌죠. 그래서 합리적 추론으로는 본인들이 무슨 발목이 잡혀 있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하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 두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무위원들 또 대통령실도 사실은 전혀 뭐 수사가 안 된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것도 해야 되고. 대통령실의 예.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는 안보실의 간부들이 전혀 사전에 몰랐다. 네. 이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예. 몰랐다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한 거고. 네. 특검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있겠지만은 국무위원들 대통령실에 대한 것들 예. 또 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통화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은 건가? 예. 이것도 궁금해요. 예. 너무 궁금합니다. 예. 이것도 밝혀야 되고. 헌정 중단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전부 국회 밖에 있다. 그건 정말 그것도 이해가. 이제 정말 납득할 수 없죠. 납득할 수 예, 없죠. 예. 네. 당연히 국회에 들어와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해야죠. 계엄이라고 하는 게 네.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벌어지는 건데 네. 평상시에 계엄을 했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요건 흠결이다. 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음. 그걸 뭐 무슨 명분으로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았고 네. 자기들 당사에 남아 있었는지 예. 그걸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그렇게 의원들을 밖에다 두었는지 그건 뭐 진상 규명이 돼야죠. 진상 규명이 된다. 그러니까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잊고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되짚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조건부 석방인데 윤석열 사건 관계인, 그러니까 윤석열 포함한 사건 관계인과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이걸 신청한 게 검찰입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보석을 할 수밖에 없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조건부로. 달아달라. 네. 그런 거 했겠죠. 근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고 김용현 쪽에서는 반대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김용현 쪽에서는 왜 반대를 했을까요? 쟤 풀려나는데 왜 보석을 하냐? 이런 겁니까? 아니 조건 조건에 다른 걸, 대해서 조건 다른 걸 반대했겠죠.
조건 다는 것에 예, 대해서 만약에 조건 안 달고 보석이 안 되면은 풀려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예, 예. 조건 달고 풀려나는 건 나는 싫다. 조건이 예, 싫다. 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다. 자, 그래요. 검찰이 글쎄요. 검찰이 이 그냥 풀려나면 안 되니까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다는 건데 그 전에 다른 건으로 수사했다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시 한번 두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6월 3일 날 이제 예. 선거가 있고 정권이 바뀌고. 그때부터라도 예. 검찰이 신속하게 추가 혐의를 찾았으면 저는 영장 재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예. 이게 참 두고 이 시간을 아깝게 그냥 흘려보낸 검찰 심우정 총장 이게 다 생각을- 심우정 총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결국에는 심우정 총장이 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예. 생각 가지고 있어도 움직일 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 심우정 총장도 주기현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커질 것 같고 참 좀 힘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오늘 같은 날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또 특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빠르게 또 정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검이 이제 가동됐기 네. 때문에 아마 잠시일 거고 국민들의 이 실망감은 네. 곧 해결될 겁니다. 예. 그래요. 예. 자, 뭐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심우정 총장과 직연 판사에 대한 이런 문제도 구속이 지금 안 되고 풀려나는 조건부 석방은 풀려나는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예. 서영교, 김병기, 서영교 이제 두 후보 중에 김병기 원내대표 선출이 됐는데 내란 종식 이 얘기를 예. 또 강조를 했고 예. 민생 회복 얘기를 강조하는 모습. 예. 역시 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 선출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우리 서영교 음. 의원님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네. 근데 이제 워낙 훌륭한 두 분이 이제 나와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좀 고민이 됐는데 결국 이제 의원들과 당원의 더 많은 지지를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받아서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여당이 돼서 첫 번째 원내대표거든요.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실과 협력을 해서 네. 첫째가 이제 내란 종식, 음. 둘째가 경제 회복,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 통합. 음. 국민이 지금 뭐 분열돼 있잖아요. 네.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생과 검찰 개혁 등 개혁 과제 완수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니까 네. 국회가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걸 다 뒷받침해야죠. 또 추경도 뒷받침해야 되고, 네. 그래서 정말 할 일이 많은 원내대표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원내대표가 필요했고, 음흠. 그 원내대표로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적임이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선출이 된 거죠. 네. 기대가 많습니다. 기대가 많다. 아마 이제 그게 당원들의 평가, 당원들의 생각이고 또 네. 이제 의원들의 네. 투표로 나타난 네. 그런 표일 테니까 그런 기대를 김병기 이제 원내대표가 뭐 오늘도 이제 회의에서도 밝혔지만은 그 희망을 또 기대를 안고 열심히 잘하겠다 이런 또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문정 검사가 국정기획위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소식도 저희가 아까 전했었는데 아마 검찰 개혁 관련된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이문정 예, 검사가 예.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뭐 핍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비판을 내부에서도 받고 했었는데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예, 된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도 눈여겨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재명 예. 정부에서는 예. 이거 좀 도움이 되겠죠? 이문정 검사의 합류가. 그렇죠. 네. 이문정 검사는 시종일관 검찰 개혁을 주장했고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네. 계속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문정 검사의 활약 좀 많은 분들이 아까도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출 경선이 있습니다. 선거가 예. 있는데 3파전이더라고요. 송원석 한 분이 더 등록을 예. 한 거예요. 예. 주말에 등록을 해가지고 예. 이현승, 송원석, 또 김성원 세 네. 후보인데 공교롭게도 TK, PK, 수도권 예. 이렇게 세 후보가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뭐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내대표 선출되는 모습들은? 다른 당의 사정이라 잘 알 수는 없는데 예. 결국 이제 그 친한계 쪽으로 이제 김성원 의원이 분류되는 것 같고 네. 친윤계 쪽으로 이제 두 분이 분류되는 것 같은데 그 친윤 쪽에서는 만약에 그 당권을 잃으면 네. 다음 공천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친윤은 또 친윤이 물러날 생각은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친한계 의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많지 않기 때문에 수가 적어서 결국은 저는 송원석 송원석 또 의원이 이현승 예, 그 두 부산에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하. 지켜봐야겠지만.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공격을 좀 받고 혁신안 내에서 공격받고 있고 예. 친윤계 쪽에서 공격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친한계 원내대표 입성이 또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숫자가 워낙 적다고 적으니까 그래요.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반장 선거니까 예. 어렵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정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세력을 키울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다. 근데 이제 그 당 대표 선거는 좀 어, 다르잖아요. 당 대표는 당원들이 당원들이 있으니까. 뽑고 네. 뽑으니까 어허. 물론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들어서면 이제 어떻게 당 대표 일정을 가져갈지 네. 또 룰 세팅을 어떻게 할지 이건 원내대표가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니까 그럴 수 그건 있겠네요. 지켜봐야겠지만 네.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으니까 친윤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친윤 쪽에서 뽑힐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이런 생각합니다. 뭐 알 수 있습니까? 지켜봐야지. 근데 네. 당 대표 선거는 이제 국힘당의 당원들이 내란과 단절을 확실히 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집권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네. 추경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 처리할 때 뭐 국민의힘 포함한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내에서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협의하고 협상하는 게 쉽지만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하고 원활하게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과 단절하고 새 출발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민주당으로서 좋습니다. 그럴 수 카운트 파트너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네. 일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계속 저기서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네. 저렇게 묶여 있으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빨리 내란과 단절하고 네. 윤석열 재구속해라, 윤석열 처벌해라,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윤석열 김건희하고 단절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김문수 후보 선출할 때도 보면 도저히 민주적인 정당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렇게 비정상적인 후보 갈아치기 새벽에.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예. 그 세력이 지금 그대로 당내에 살아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헌정당 해산 이 얘기 뭐 조국혁신당에서도 계속 주장해 왔지만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못 쓸 당이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위헌정당 문제는 예. 일단 지금 특검이 세계 특검이 가동이 돼서 진상 규명이 되고 진상이 나오면 아하. 그때 판단할 문제 같아요. 그렇네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의 통화 예. 그 상황 또 의원들은 각각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예. 이렇게 밝혀지게 된다면 예. 거기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뭐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국회의 또 어떤 협의나 아니면 논의의
그 틀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 민주당이 또 지혜롭게 잘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뭐 당권 뭐 이 경쟁도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참 여러 번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또 오게 됐네요. 정치는 계속 선거 같습니다. 선거 같아요. 예. 아, 참 지금 뭐 정청래 의원 출마 선언했지만 어제 예. 현충원 참배를 했고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당원들도 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의원들도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이런 좀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예. 우리 정청래 법사위원장님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도 법사위원장으로 정말 예. 존재감. 예, 훌륭하시고 우리 박찬대 전 음. 원내대표도 정말 훌륭하시고 네. 뭐 우리 당원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이다. 근데 이제 후보들이 이제 윤곽이 나오고 정리가 되면 그때 고민해야죠. 그때 예. 맞아요. 예. 후보들 정리되고 아마 7월 안에 전당대회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때 또 경선 국면에서 한번 또 말씀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예.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보니까 또 싸우려면 또 의정활동 하려면 실탄이 또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한번 띄워주세요. 네. 준비되는 데 띄워주시고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저 말씀 듣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예,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뵙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여러분을 뵈니까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여러분 민주정부 다시 탄생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받고 싶습니다.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더 책임감 있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네. 네, 카톡방에 있다고 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제발 띄워주십시오. 네, 제발 띄워주시고 아마 이제 특검이 진행되면서 예. 수사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래도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이건태 의원님은 저희가 좀 수시로 불러서 수사 그러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 또 어떻게 특검이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 또 이걸 좀 쳐야 된다 이런 부분들 하나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드디어 띄웠습니다. 예. 이건태 좋은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좋은 저희가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마련해 놨으니까요. 저희가 띄워드렸으니까 많은 분들 또 응원하고 성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뭐 충격적인 속보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충격에 휩싸여 계신데, 자 이걸 뭐 저희가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